안녕하세요. 선무사TV의 조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희 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조경환 샘사라고 해야 되는데 조경환입니다. 그랬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죠. 어제 따끈따끈한 그 소식이 발표가 됐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및 종료 보완 추진.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이런 거 음, 발표됐는데, 이게 양도세 그만둘까? 왜요? 이게 어려워지니까 더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 리스크가 무서운 거지. 어, 맞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한 끝이라도 틀려버리면 세금 돈으로 연결되니까 무섭단 말이야. 빵에서 1억이 되고 막 이렇게 그치. 되고. 1억 경우 약한 것 같은데요. 1억이면은 이제 본세가 1억이면은 거기에 대한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재래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매일 국무회의를 하면서 매일 바꾸고 있어. 음,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시작이기는 한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꿀 것 같단 말이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해. 그치? X라고 하는데, 트위터를 하는데 지금 최근 한 12일, 2주 동안 올라온 트윗 중에 부동산 관련 트윗이 13개야. 음, 그러면 하루에 한 개 이상 지금 트윗을 날렸다는 건데, 주로 내용을 보면은, 자, 다주택자들 팔아라. 음,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라. 음, 그리고 비거주일 주택도 팔아라. 음,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주택, 너무 많은 임대주택 그 임대 기간,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세적으로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대대적으로 올해부터는 제대로 건들기 시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들면 피곤한 건 솔직히 일단은 1차적으로는 보유자들이고 그 다음이 우리인데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본 내용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은, 일단,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하는 거에 대한 보완책이 발표가 됐어요. 어저께 올라온 건데, 엊그제, 화요일 날, 이제 뭔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네, 바로 이제 음, 보도자료로 올라왔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자, 5월 9일에 일단 예정대로 종료가 되는 건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좀 팔 수 있도록 출구를 좀 열어주겠다. 네,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를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진즉부터 선언을 했고, 그간 유예 기간을 마련해 줬는데 왜 안 파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해서 출구는 좀 열어줬어요. 그 출구를 어떻게 열어줬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크게 나누면은 이제 다주택 보유자, 그러니까 매도인이지. 이제 다주택을 갖고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수자의 관점에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 네, 그리고 세 가지로 나누면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음, 그리고 신규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임대 중인 사업자, 요 세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일단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 그리고 용산. 네, 얘네는 뭐 해제된 적이 없지. 네, 어, 얘네 기준에서는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되고, 계약 완료한 다음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가 다 끝나면 네, 양도소득세 중과 안 해줄게. 음, 그러면 5월 9일이니까 9월 8일까지는 네, 다 잔금이 모두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여기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계약을 어떻게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 계약금까지 다 주고받은 증빙을 확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생각을 해주셔야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죠. 이번에 신규로 10월 16일 날부터 선포가 됐죠. 네, 작년. 그래서 그런 지역 같으면 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네,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시간을 줄게. 왜냐하면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여유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는 위에 음,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이제 임대주택인데,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내가 몸을 쪼개가지고 여러 곳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럼 내가 사는 집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을 건데, 임대 중이면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은
임대 중인 주택은 처분이 불가하잖아.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토어제 같으면은 토어제가 실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매수자가 이 집을 사면 실제로 4개월 안에 들어가야 돼. 네. 들어가서 실거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임대중인 주택은 실거주가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여기도 임대중인 주택도 잔금 기준은 똑같아. 음.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음. 그 잔금은 다 치러야 돼. 음. 근데 이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임대중인 주택은 자,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최종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된다. 날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겠네, 이거. 2월 10일. 아마 중개사님들도 엄청 머리 아플 거야. 달력에 써놔야 되겠네, 이건. 그냥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그냥 일시 유예하면 안 되나요? 그냥 깔끔하게. 아니, 근데 그게 토지거래 나을 것 허가제도를 모르겠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이제 풀어주면 또 그거는 뭐 갭투자 이런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사실 실거주 안 할 거면 사지 마라 라는 얘기가 갭투자하지 마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잖아. 네. 자, 개정안 발표일이 26년 2월 12일이었어. 어저께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저께까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람들은 2년의 유예가 생기는 거야. 이게 유예가 생긴다는 게 이게 우리가 매도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니까 나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매수자한테 유예가 생긴다는 거야. 매수자는 그때까지는 잔금은 안 다 들어가. 치러야 되는데 잔금은 계약하고 나서 4개월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해서 그 안에 잔금은 끝나야 돼. 매도자는 그 안에 끝나는 거야.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실거주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야, 이건. 그러면은 어저께 만약에 2월 12일 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2년이잖아. 네. 그러면 2년까지 유예를 줄 테니까 그 계약 끝나면 바로 입주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전에 계약이 진행 중이었던 사람들 같으면은 뭐 1년 남은 사람들은 1년이라는 유예가 생기는 거지. 2월 12일 기준으로 1년 남았으면 그러면 임대차 그 계약 끝나면 들어가라는 거고 솔직히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끝난 사람들은 이거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지. 그러니까 그 매수자들은 잔금까지. 바로 그냥 잔금 치고 네. 들어가면 되는 거야. 들어가야 된다는 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건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자, 이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에까지 유예한다. 이제 무슨 말이야, 이건? 이거는 우리가 집을 살 때 담보대출 받아서 사잖아, 네. 대부분은. 매수자 입장이야. 매수자 입장에서 담보대출 받아갖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나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들어가라는 거지. 전입하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맹점이 한 가지가 있어. 맹점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자,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유예 토어제나 아니면 이제 유예 조치에 해당이 되려면 무주택자여야 돼. 1주택자는 어렵다. 이런 걸 못 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매도자 입장에서 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하고 팔아야지 나는 증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네. 그런 거는 근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거는 물어보는 거 이제 말고는. 뭐 신의로 알아야 되나? 중개하는 과정 중에서 매도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지. 무주택자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 주택은 없어요.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어. 근데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것 같거든.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안 나왔어요. 뭐 오늘 뭐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어제까지는 이거 하나만 올라왔었어.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무주택자가 맞다는 걸 확인하고 팔아야지 나는 중과가 안 되고 매수자는 이 조건을 지켜줘야 되는 거지. 무주택자인 매수자는. 되게 헷갈리지. 사실 이게 함정이네.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이해하기가 싫다. 근데 나중에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이 생기면 매수자 연락처 찾아가지고 무주택자였어요? 뭐 물어보기도 좀 그렇긴 하겠는데. 어렵겠네. 이게 결국에 만약에 매수자가 무주택자가 아니었고 중과가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 소재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할까? 그리고 일단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중개사님들 머리 깨질 거야. 이 법령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일단 중개사님들이 실무하면서 되게 어려울 거고 저런 확인 과정 중에서 실무적으로 혼선이라든가 아니면 어,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올 수밖에 생각은 없죠. 해요. 근데 뭐 일단은 대통령님은 어떤 게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는데 어떤 반드시 고통은 수반된다. 음, 근데 필요한 고통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정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음, 일단 뭐 당장 보면은 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국무회의 하기 전까지 금매가 엄청 나왔어. 네. 근데 이 유예 2년 그 임대 기간까지는 유예 주겠다. 실거주 의무를 이해해 주겠다라는 순간 임대 중인 그 보유자들은 음, 기간이 좀 남았네. 그래서 금매를 다 집어넣었다고 해. 그렇겠죠. 근데 어제 저녁에 또 뉴스를 보니 음, 강남이랑 또 매물이 막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어. 근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아는 거고 네. 이 임대 기간 동안 유예해주겠다 이 얘기를 매수자 입장에서는 음, 갭 투자가 가능하네? 음, 토어제는 갭 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실거주를 해라라고 해갖고 시행한 거잖아. 네. 근데 토어제 그 실거주 의무를 2년 동안 유예해주겠다는 거잖아. 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2년의 유예 기간이 생긴 거다. 최대 네. 2년의 유예 기간이 생긴 거잖아. 갭 투자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생긴 거잖아. 음.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보통 집을 먼저 살고 딴 거라지.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갭 투자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내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게 음, 결국에는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세 끼고 갭 투자해갖고 2년의 유예를 벌고 샀어. 근데 음, 그 돈 갖다가 나는 그럼 다른 걸 운용할 수 있겠지? 운용 수익을 낼 수 음,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운용 수익이 나면 좋은데 안 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 임대 보증금은 반환해줘야 되는 거야. 네. 2년 뒤에. 음, 그러면은 이걸 갭 투자로 보고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아, 그 얘기 있어요. 설이긴 한데, 전세보증금은 이제 우리 그 중고거래할 때 에스크로처럼 은행에 맡겨라, 이제. 예,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건 좀 합리적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럴 거면은 이제 갭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로 그러면 갭 투자를 하겠어, 사실은. 어. 게임기 말고. 어쨌든 자 그리고 Q&A로 이제 밑으로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된 게 한 열 몇 페이지 되는데 Q&A 쪽으로 넘어가면 네. 몇 가지만 볼게요.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 중과가 유예되는 건가? 가계약은 안 돼요. 네. 진짜로 거래하고 음. 계약금 다 납입한 증명을 확인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 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되는가? 그냥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만 하고 2년 실거주하면 됩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자, 신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뭐냐 임대 중인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무주택자 제한이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임대 중인 주택인데 6개월 이상 임대 기간이 남은 사람들이 이제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걸 확인하고 팔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팔아도 돼요. 1주택자한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도가 나눠지겠구나. 네. 예, 6개월, 그래서 6개월 초과. 되게 복잡해. 그 뭐야, 플로우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하려면. 프로차트로. 아마 누군가 유능하신 세무사님이나 뭐 그럼 재테크 분석가님이나 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매수자가 7번인데,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대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기준. 네.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자, 마지막 두 페이지에 이제 아까 방금 종혜가 얘기했던 그 플로우랑 표로 정리된 게 마지막 두 페이지에 있는데 네. 보면은 이제 기존 원칙이 있고 자 이건 토지거래 그러니까 다주택자 주택 사는데 허가가 있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경우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네. 일단 뭐 허가 신청부터 하고 허가 심사하고 계약하고 잔금 등기 이런 플로우가 흘러가는데 허가 신청하고 허가 심사한 다음 15일 뭐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오래 근데 걸진 않아. 기존 원칙에서는 허가 신청하고 뭐 매도인 매수자인 제한은 없는데 허가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받으면 4개월 이내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4개월 이내에 잔금 치르고 네. 그리고 나서 입주까지 그리고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임대차 중인 주택과 임대차 중이지 않은 주택 아마 그러면 무주택 1주 그 무주 아니 무 거주를 안 하는 실거주 안 하는 1주택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 같아. 네. 자, 그 두 가지 주택으로 나뉘고 신규 조정 대상 지역,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조대지라고 하자. 네. 신규 조대지, 기존 조대지. 자, 임대 중인 거는 제한이 있어요. 자, 매도인은 이제 다주택자로 고정이 됐고, 자, 매수인은 임대 중인 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로 한정이 걸리죠. 네. 아래에 그냥 임대차 계약 임대차가 기간 내 6개월 내로 들어오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매수인 제한은 없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15일 이내에 들어가는 건 똑같고 5월 9일까지 계약해야 된다. 4개월 내에 계약해야 되는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받고 5월 9일까지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계약하고 나서 자,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4개월 내에 잔금 다 치러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위아래 이건 똑같아 4개월은. 그리고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은 위아래 똑같게 6개월. 그리고 이제 입주가 문제인데 입주에서 갈리죠. 기존 임대 중인데 같으면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근데 여기 밑에는 그냥 그 임대차 계약 중이지 않은 데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건 동일하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마지막 장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 유예 방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위에서 한 내용 그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요건이 거의 뭐 1번부터 7번까지. 근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따져야 되는 조건은 더 많아요. 자, 매도인 같으면은 주택 매도인이 다주택자여야 되고 매수인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예. 요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들. 음. 그리고 대상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거래 시점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잔금일은 4개월이나 6개월 이내. 네. 이거는 모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느냐, 기존 임대차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같으면은, 자,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임대 계약서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입 시기가 이제 대출 실행일로부터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혹은 임대차 계약일 만료일부터 1개월. 근데 보통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될 것 같아.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저기 뭐냐 잔금 치르기 직전에 받잖아. 네. 그러면은 그 임대차 계약이 6개월보다 많이 남은 사람들은 잔금이 이미 치르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일 거란 말이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임대차 계약일 만료일부터 1개월이 거의 대부분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면서도 지금 내가 이게 맞게 말하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복잡하게 복기를 바뀌었는데 한 번씩 더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계속 읽어봐야 돼. 어차피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법령이고 중개사님들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세무사들도 우리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이 뒤로도 계속 이제 세부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될 건데 그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포기하자. 보도자를 만든 공무원분도 대단하다, 진짜. 맞아요. 대단하네. 이거 국무회의하고 이틀 만에 나온 거야. 오. 아마 철회하셨을 거야. 철회했을 거야.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화요일 날 있었고 실제적으로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만들고 목요일 날 발표한 거야 아침에. 이게 누가 만들어 이거? 여기 아까 담당 여기 공무원 담당 이름이 공무원분들 있었어요. 나오시잖아. 세제시를 만드는구나. 세제시라고 국토부랑 같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받겠다. 이거. 진짜 힘들걸? 어, 그리고 저기 문의 전화도 엄청 많이 올라올 거고. 그쵸. 약간 좀 이제 지금 세입자 중에 2 플러스 2 중에 앞에 2에 걸려 있는 분들은 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겠네. 이제 원래 계약갱신 청구로 생각했는데 그중 원래는 팔기 힘들었는데 이제 팔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법령 나온 거를 좀 보면은 출구는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으름장을 5월 9일까지 안 하면 다 준 거야. 라고 으름장 놓다가 일단 출구는 만들어줬어. 일단 빠져나갈 사람 빨리 빠져나가. 라고 하는 것 같아. 세입자가 피해를 좀 보네. 원래 계시던 분들이. 그치, 세입자도 문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거 발표되기 전에는 세입자한테 야 2천만 원, 3천만 원 더 줄 테니까 제발 계약 종료하고 나가주세요. 나 이거 팔아야 돼요.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그러면 세입자도 솔직히 그 상황에서 새로운 집 구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단 말이야. 그 근처는 내가 살던 데 근처는 그러면 안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게 말이 쏙 들어갔잖아. 매도자 입장에서 더 뭐 돈 줄 테니까 나가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기간 생겼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또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때 받고 나갈 걸 이런 생각도 들 거라고. 그것도 계약갱신 청구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도 못 청구하게 되는 청구 이제 사람도 있고 무조건 나가야 돼. 나가야 되니까 이 집이 만약에 내가 세입자로 2년 계약했는데 팔렸다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돼. 왜냐하면은 무조건 매수인은 들어와야 되니까. 전세도 하나 없어지는 건데. 근데 원래 계약행위 청구권이 본인이 실거주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팔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안 팔렸을 집을 팔게 되니까 아, 그분은 이제 원래 제도였으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청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제. 일단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이 많은데 지금 하여튼 제일 뜨거운 감자잖아. 맞아요. 청와대에서 한마디를 또 했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 그 얘기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건 5년 전, 아니 5년 전인지 아니죠. 한 7, 8년 전에도 계속 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어저께 또 한마디 하셨어. 시장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카드는 아직도 많다. 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음. 집권 기간 내에 세법은 참 많이 개정될 것 같다. 그래서 진지하게 그만둘까를 고민 중입니다. 그러세요. 잘못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할 거면 제대로 빡시게 제대로 제대로 하든가 해야 아니면은 되든가 진짜 안 건드리든가. 나도 양포새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지. 네,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빨리 진행도 됐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